네, 칠곡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망 사건. 그런데 언론사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그 피해 아동 2차, 3차 피해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네요. 지금 한국여성변호사회 이 공동 변호인단이 있는데요. 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정수경 변호사 연결합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 경쟁 좀 자제해달라 요청하셨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피해 아동한테 2차 피해, 3차 피해 준 게. 네, 최근 대구 아동 학대 사건이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예. 언론들의 이제 과다한 경쟁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이 사건 초기에 내가 동생을 때려서 동생이 죽었다고 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사실이 드러났죠. 계모에 의해서 잔인하게 폭행을 당해서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법정 증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아마 그 잔악한 그 범행 수법이나 학대 사실이 이렇게 소문이 나고 언론에서 기사화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취재 경쟁을 벌이게 된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증언자인 초등학생 언니에게 아마 예. 그 기자분들이 접근을 하셔갖고 인터뷰를 요청하시고 기사화하려는 그런 몇 차례의 사실이 있었어요. 예, 예. 직접 근데, 예. 직접 그 사망한 아동의 그 언니를 만난 기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아동보호 시설을 찾아가고 예. 아이를 직접 만나서 화장실에서 인터뷰까지 시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은 아이도 죽은 아이지만 이 죽은 아이의 언니도 역시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물론이죠. 예, 또 자기 자신이 그 어린 동생이 죽어가는 걸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분명한 피해자인데. 네. 예, 그런데 이 피해자가 굉장히 처음에는 자기가 죽였다고 할 정도로 계모와 친부의 어떤 억압적인 상황에서 증언까지 했고 예. 증언을 번복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검사님과 그리고 저희 변호인단이 이렇게 해서 그 친부와 격리되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2달여간의 이제 안정기를 거친 이 초등학교 언니가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역시 아직도 그 트라우마와 상처는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요. 예. 그런데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직접 들어가셔서 아이를 붙잡고 인터뷰를 시도하시고 이런 시도를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그 언론사분,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과도한 취재 역시 아동학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니 이러한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바로 그 보호시설에 계신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는 그 보호시설 이름도 밝히질 않고 관계자 이름도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그냥 아이가 좀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좋아졌느냐 뭐 그런 것만 지금 여쭤봤는데 그 아동보호시설에 직접 찾아갔단 말이죠, 기자들이. 근데 그 시설에서 그럼 아이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몰래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거짓말을 해서 접촉을 하신 기자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고모가 보내서 왔다, 이런 식으로. 나 기자 아니라 그러고? 예. 저런,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입니다. 물론이죠. 네. 그리고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금 조금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부탁드리건데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 아마 우리나라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앞으로 법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의 도움을 얻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아이의 그 어린 아이의 인생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막 찾아와서 거짓말까지 하고 인터뷰까지 시도한 기자가 있다 이 말이죠. 직접 만나가지고. 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취재 열기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언론사가 아니고 여러 곳입니까?
예, 여러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일단 취재 열기가 지금 너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자제해 주시고 예, 좀 냉철하게 물론이죠. 보도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도 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하지만 좀 정도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취재 방향이나 이 보도의 그 제목 이런 것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이제 사적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아하. 게다가 아직은 어쨌든 그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1, 2년 전부터 이게 좀 그 가혹한 범죄에 대한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도 피의자의 얼굴이 나간다던가. 또한 잘못 나간다던가.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신중한 절차를 밟지 않은 과정에 의해서 무조건 내보내고 보자는 식의 보도의 행태가 조금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번 사건에서는 그 계모와 친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밝혀지지 않은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막 보도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남발되는 측면이 있어서 또 근데 한 언론사에서 계속 그렇게 보내면 다른 언론사분들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요새 뭐 서로 예.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브레이크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사실 좀 불가피한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자꾸 7곡이라고 지역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우리 옛날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해가지고 화성의 이미지가 나빠진 것처럼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하고 또 하나는 계모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계모는 다 나쁜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요즘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울산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사건도 그렇고 모두 이제 그 피의자가 계모입니다. 피고인이. 예. 근데 사실은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가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모 사건이 아니라 친모 사건이었으면 언론이 이렇게까지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른바 그 새엄마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또 새엄마가 양육을 담당하는 자체도 아마 친모가 담당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지 않고 적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제목이긴 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좀 저희도 사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곡은 빼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너무 특정이 돼가지고. 근데 어떤 사건인지를 우선 딱 저희 같으면 청취자들이 금방 알아듣게 하려면 뭐 7곡 아동학대 사건 요거는 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앞으로는 계모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해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나저나 지금 재판 지금 11일 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죠? 예. 어떤 지금 검찰 측에서는 살인죄로 공소 변경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확정적인 입장입니까? 네, 아마 그 검찰 쪽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표명을 한 걸로 보아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판결 선고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제 상해치상 혐의로 기소를 한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건 살인죄로 기소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바꾸지 않겠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피의자인 계모와 친부는 지금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그냥 체벌의 수준이었다. 뭐 그런 정도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울산지방법원 사건도 검찰에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 구형도 상당히 센 구형을 했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사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죄명은 비록 상해치사지만 법원에서 최대한 엄격하고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정수경 변호사였고요. 네,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 참 금도를 넘은 것 문제가 큽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더욱 조심하겠습니다.